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38%, 코스닥은 마이너스 2.80% 나란히 크게 좀 조정을 받는 하루였고요. 일단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장이랑 뭐 우리 장이 뭐 그렇게 커플링 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다만 하루하루의 어떤 캔들의 형성은 미증시를 그대로 뭐 따라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큰 줄기로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뭐 우리가 역행하기는 좀 힘들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주의 있게 보기는 해야 되겠죠. 일단은 어제 한번 짚어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급반등을 시킬 만한 호재는 사실상 지금으로는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에는 있습니다.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찾자면은 지금 뭐 경기 부양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뭐 통과가 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뭐 점이 좀 하나가 있고, 뭐 FOMC도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뭐 지금 뭐 악재로는 뭐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다시 지금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역사적으로 항상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는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시장이 뭔가 조금 변동성도 커지면서 뭐 그렇게 장이 아주 좋았던 적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좀 끝나고 뭐 이제 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 다음부터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뭐 그런 역사적인 패턴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트럼프랑 바이든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한 후보가 확실히 앞서는 모양새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의 어떤 역사적 패턴을 봐도 항상 그 추석 전에는 뭐 금융 이 세계라는 게 보면 재밌는 것도 뭐 9월에 항상 좀 어떤 그 이벤트도 항상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뭐 추석 전에는 항상 좀 시장이 별로 좀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안정을 좀 찾는다든지 다시금 조금 뭐 상승세를 이어간다든지 이런 좀 역사적 반복도 있었다는 것을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증시는 요 정도 구간에서 61선에서 좀 잡아주고 돌리는 게 우리가 좀 좋은 흐름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요 중요한 지지대를 좀 깨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좀 크게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뭐 거의 이제 보합 수준까지 좀 올려는 놨지만 한번 깨버린 어떤 그 추세를 돌리기에는 그 배 이상의 어떤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당분간은 요 정도 구간에서 뭐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급락만 좀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 증시도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스닥도 61선과 전 저점이라는 두 가지의 지지대를 놓고 일단은 좀 대기 중인 상황이고요. 61선 뭐 한 830포인트 요 정도에서 1차 좀 지지가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고 800포인트 전저점 구간 여기까지 만약에 야 뭐 상상하기 싫지만 여기까지 좀 밀리는 모양새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가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좀 크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요 정도 고가권에서 지금 한 8%좀 넘게 하락한 요 정도 구간에서도 상당히 데미지가 크지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어떤 그 우리가 공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서 요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또 아니죠. 뭐 또 반대로 요 정도까지 좀 조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좀 에너지를 또 응축한 다음에 상승을 시도하면 이게 좀 더 어떤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이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까지 조정 받기를 바랄 순 없겠죠. 저도 지금 일단은 뭐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 된다를 바라기보다는
요 정도 구간에서는 한 이틀 정도라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를 좀 정리한다거나 현금화에 대한 전략을 좀 구사할 수 있게끔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내가 여기 혹은 뭐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일단 반등은 좀 나올 건데, 만약에 이 구간 안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질 거고, 아니면 반등이 좀 나오는 척 하다가 이렇게 재차 이렇게 여기까지 좀 떨어지는 1번 혹은 2번의 흐름 둘 중에 하나가 연출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1번 흐름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와 2번 흐름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짜면서 좀 지금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뭐 급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내가 뭐 현금화를 좀 대부분 해놓고 900포인트를 해서 맞고 떨어지는지 돌파하는지를 보고 어떤 포지션을 내가 취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오다가 전고점 회복하지 못하고 만약이라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면 저는 진짜로 위험한 구간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 뭐 3거래일 추석 전까지 뭐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남았나요? 이 5거래일 동안은 뭐 드라마틱한 급반등보다는 어디서 좀 하락 추세가 급락이 좀 마무리 될지 좀 신경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석 지나고 나서 혹시 시장이 좀 회복을 해가는 국면이 나오면 그때 가서 방금 말씀드린 현금화를 할지 아니면 건강한 조정 후에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간다라고 보고 뭐 좀 뭐 포지션을 정하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저희 리딩반 오늘 이제 매도 종목이 없어가지고 바로 좀 복귀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벤트가 드디어 내일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열리게 되죠. 우리 장 시작 전 오늘 이제 새벽에 이벤트가 있게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간에서도 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모든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뭐 좋다라기보다는 조금 뭐 종목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뭐 시간에서는 좀 강세를 띄고 있는 모양새고요. 특히나 뭐 LG화학은 1.56% 정도 어찌됐건 61선 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단 흐름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저번 주랑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단기 조정, 중장기는 어찌됐건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그 이상 뭐 한 단계 또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어떤 단기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좀 뭐 알 수가 없죠. 이 부분 이 테슬라 배터리 대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되는데요. 내일 새벽에 있을 발표에서 어떤 테슬라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거 표를 예를 들어 제가 잠깐 가져와 보면 뭐 일단 어떤 발표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 LFP 쪽을 선택하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CATL이랑 뭐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라는 뭐 추측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 배터리를 뭐 이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수혜가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이니켈 쪽을 선택하면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뭐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이제 대표 종목들만 좀 논 겁니다. 전고체 쪽은 삼성 SDI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내일 발표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지에 따라 뭐 종목별로 좀 명암이 갈리는 뭐 흐름이 좀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이 배터리데이라는 이벤트 자체 때문에 워낙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정의 빌미를 줬던 이 이벤트 자체가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좀 끝나면서 다시 한번 뭐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보느냐, 좀 둘 중에 하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장이 받쳐준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뭐 전자 혹은 후자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장이 만약에 내일도 뭐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기대감으로 잠깐 갭이 좀 떴다가 뭐 밀리는 음봉이 또 출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잘 시나리오에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훑어보면 LG화학이랑 삼성 SDI 쪽이 일단 추세가 좀 안 깨고, LG화학은 뭐 추세는 깼지만 일단은 시간에서 지금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떤 차트적으로는 좀 삼성 SDI가 수렴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반면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 뭔가 좀 하나 음봉이 툭 떨어지면서 추세를 조금 추세가 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에 있습니다. 내일 이런 식으로 양봉 만들면서 21선은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에서는 LG화학이랑 뭐 에코프로비엠 요렇게가 좀 가장 좀 상승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뭐 지켜봐야 할 부분이 당연히 2차 전지 쪽이랑 5G 쪽 요렇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급락 후에 반등을 하는 국면에서 내가 어떤 이제 공략을 할 때도 조금 그 기술적인 팁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시장이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단타 매매로 내가 그냥 짧게 먹고 나오겠다라는 어떤 그 포지션이었을 때는, 예를 들어 5G 관련주도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 중에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보통은 그 단기간으로는 그 리바운딩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조정을 이용해서 내가 길게 스윙으로 좀 끌고 가볼 종목을 매수할 때는 하락에도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잘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이나 추세를 아직 상당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뭐 해주시면 좀 좋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안 좋게 되면 코로나 뭐 치료제 이런 부분, 이런 뭐 테마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KPM테크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고점을 섣불리 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 시장이 안 좋을수록 특정 어떤 테마 쪽으로, 강한 테마 쪽으로 시장 영향을 덜 받는 특히나 테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더 몰리면서 진짜 뭐 조정도 없이 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을 이제 마치고 나서 거의 뭐 시간에 몇 시였던가요? 50분 넘어서 신풍제약에 2천억이 넘는 자사주 매각 소식이 좀 나오면서 시간에 한가를 들어갔고,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좀 받으면서 진원생명과학도 시간에가 풀리고 뭐 KPM테크도 약세를 보이고 뭐 그랬었죠. KPM테크는 뭐 시간에서 한 5%까지 올랐다가 거의 뭐 한 1% 정도로 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다만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신풍제약만의 좀 악재이기 때문에 뭐 진원이나 뭐 KPM테크는 뭐 시간에서 잠깐 뭐 약세를 보였지만 계속해서
크게 영향 없이 제 갈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신풍제약으로 몰릴 수급이 이쪽으로 더 몰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반대로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뭐 팁이라면 팁인데요. 보통 악재로 인해서 뭐 시간의 한가를 갔다든지 급락이 나와서 그 다음날 시초가가 어떤 그러니까 악재로 인해서 시가 갭이 극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신풍작을 내가 이날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악재를 맞아서 다음날 시간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팁을 뭐 이제 한 가지 드리자면 대부분의 웬만한 좀 그래도 강했던 종목 같은 경우들은 그 다음날 시가 개파락 후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러니까 이 반등의 기술적인 반등의 폭이 얼마인지는 종목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다르죠. 다만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어느 정도 좀 반등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좀 하락세로 접어드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막 시장에서 엄청 그렇게 핫한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반등이 좀 적었긴 하지만 그래도 저가 대비 한 7%? 요 정도 좀 반등이 나왔었고 오늘 신풍제약도 저가 대비 얘도 뭐 한 7% 정도 반등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구간에서 가지고 뭐 종가 베팅을 예를 들어 했는데 악재로 인해서 다음날 개파락을 크게 한다면 저점을 좀 잘 잡아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반등 시 손실폭을 그나마 좀 최대한 줄여서 나오는 전략을 좀 쓰시면 괜찮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도 저희 이제 선배 후배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뭐 일단 저도 그냥 들은 거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좀 판단하기 힘든데 뭐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9월 18일 날 상한가를 만들었던 주체도 좀 외인이었고요. 근데 이날 상한가를 만든 주체가 뭐 검은 머리 외인인지 진짜 외인인지 이 부분을 사실 알 수가 없는데 뭐 제가 조금 들은 찌라시로는 뭐 진짜 외국인이라고 뭐 이제 찌라시를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상한가를 만들었던 들어왔던 돈들 그 돈의 주체들의 어떤 포지션을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이날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이 이날만 들어온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끌고 들어왔던 물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익폭을 반납하고 빠져나갈지 아니면은 이때 들어온 물량이 너무나 커서 얘네들도 지금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들어줄지 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여기서부터 지금 매집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의 어떤 진짜 보통의 장세에서 보통의 종목 같았다면은 이런 고점에서 지금 신풍제약 지분이 제가 보기로는 한 9% 정도 있던 거에서 지금 2%를 팔았으니까 2천억 원 아침이다. 상당히 큰 악재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떨어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도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좀 물려 계신 분 있다면은 잠깐 이렇게 좀 들어 올려줄 때 정리를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바닥에서 26배인가요? 23배인가 6배인가가 지금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자사주 처분이라는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솔직한 말로 더 간다고 보기는 이거는 조금 그렇게 제 솔직한 견해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도 남들 다 뭐 끝났다라고 할 때 저는 물론 뭐 기술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 장 분위기와 재료가 한참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고점까지는 한번 반등을 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솔직히 다시 한번 얘가 혹시라도 정말 시세를 또 한번 준다 손 치더라도 이런 어떤 구간에서 이런 투자 방식은 저는 아주 그렇게 좀 혹시 나중에 어떤 장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종목은 정말 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뭐 2015년에 한미약품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2017년에 뭐 신라젠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뭐 2019년이었던가요? HLB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야 이거는 정말 뭐 역대급 주식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살면서 본 종목 중에 뭐 솔직히 말하면은 뭐 작전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작전주 중에 뭐 정말 손에 꼽히는 종목인데 지금 바닥에서 26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간다라는 조금 기대를 하시는 건 혹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을지언정 이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다른 장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다가는 크게 한번 다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진짜로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영역은 정말로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오늘 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은 당연히 뭐 KPM 테크 있고요. 얘는 또 상한가 갔네요. 정말 대단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 이상은 이제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제 정도까지만 매매하고 오늘은 뭐 그렇게 매매를 하지는 저도 않았거든요. 이 KPM 테크도 이 이상은 좀 우리의 영역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제부터는 구경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진원생명과학도 뭐 쉽게 죽으려고 만드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모르잖아요. 신풍제약처럼 뭐 진원생명과학도 이런 떤 언저리 구간에서 뭐 자사주 매도 같은 대주주 지분 매도 같은 뭐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뭐 KPM 테크도 진원생명과학도 모두 조금 조심을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다시금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자리도 하나둘씩 좀 만들어 가고요.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뭐 이제 3차 대유행이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뭐 지금 계속해서 유럽이 또 난리고요. 이러다가 또 미국이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질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재료가 있고 또 매출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쉽사리 지금 죽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PCL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고 시젠도 뭐 이름을 제가 언급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좀 그나마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애널 분이 언제였죠? 이때였던가요? 또 리포트를 하나 쓰셨고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30만 원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젠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한번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계속해서 저도 어떤 매매를 하던지 뭐 이제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던지 여러 가지 좀 전략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보시면은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도 다른 어떤 테마에 비해서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조금씩 계속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독감이랑 코로나 동시 진단키트에 대한 재료도 지금 남아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노인텍, 바디텍메드 한두 종목 더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은 좀 안 나네요. 아무튼 좀 돌려보시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괜찮습니다. 뭐 보시면 뭐 EDGC도 크게
훼손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삼각수렴 형태로 좀 빠지고 있고, 이렇게 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가장 큰 지금으로서는 이벤트다 보니까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히려 전통적인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요 종목들은 오늘 조정을 좀 크게 받았는데 약간 좀 테마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라 M&D나 나인테크, 사마알미늄 이렇게 좀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나라 MMD 같은 종목 보시면 와, 분봉 보시면 진짜 화려하죠. 이렇게 컨트롤 해버리면 누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날 상한가 보냈다가 급락시켰죠. 그리고 횡보시키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보냈다가 급락시키고 그러다가 오늘 다시 급등시켰다가 한번 다시 누르고요. 그러고 나서 상한가 보내는 모습인데, 와, 근래에 본 어떤 그 종목들 중에 주포의 핸들링이 가장 진짜 양스럽고 화려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인테크랑도 오후장에 좀 힘겹게 상한가까지 좀 안착하는 모습이었네요.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분봉상의 흐름만 보더라도 이 앞전선에서 이렇게 대단한 작업을 좀 했기 때문에 내일 시세가 크게 나지 않고 갑자기 고꾸라진다거나 그런 흐름보다는 어찌됐건 많이 모은 만큼 어느 정도 좀 시세는 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핸들링이 양스러워서 내일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단순히 시장이 조정이라고 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완전히 제가 어저께랑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질 자체가 와, 정말 우리 저 같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가장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말이 와, 요즘 장은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 와, 이제 주식을 좀 하기 싫다라고 느껴질 만큼 뭔가 좀 그 질이 좀 안 좋다라고 해요. 그 움직임도 좀 뭔가 좀 매매하기에 까다롭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질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스윙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수가 떨어지니까 힘드실 거고, 그 안에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렵기 때문에 좀 수익 내기가 녹록지 않으실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장도 언젠간 또 지나가고, 지금까지 또 장이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안 좋은 부분들 좀 견뎌내면 그 다음에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양약품도 보시면 와,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최근에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뽑고 진짜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밀고요. 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날 들어온 주체가 나갔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분봉의 흐름은 제 눈에서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끝까지 밀어버리니까요. 근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이날이었던가요? 이날이었던가? 장중에 약간 그 소음도 조금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완전히 찌라시라서 임상에 실패했다느니 이런 찌라시가 좀 잠깐 돌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낙폭이 조정이 깊었는가는 싶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러시아 정부에서 일양약품에 이제 슈펙트 생산 공장에 실사를 온다라는 이 뉴스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 임상에 실패했다라는 게 진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러시아 정부에서
지금 22일에서 25일인가요? 요 사이에 이제 실사가 오는데 뭐 갑자기 임상이 실패했을 리는 조금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이라는 거죠. 러시아 정부에서 일약약품의 실사를 온다라는 뉴스가 사실이라면 임상이 뭐 실패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그냥 진짜 찌라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일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